거고요. 장비에 접속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웹 브라우저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들도 접속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고, 장비의 그 초기 출고 IP는 보시면 192.168. IP 넣으시고 서브넷 마스크 넣고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허용할 관리 서비스, 보통은 이제 HTTPS하고 SSH 그리고 핑 요거 3개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퍼밋 IP 어드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방화벽에 이제 접근을 허용할 IP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이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뭐 전체 IP에서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셋업에 매니지먼트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너럴 세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제 제너럴 세팅 이제 부분이 나오고, 이 팝업 창에서 뭐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로그인 할 때 보여지는 배너, 그리고 시간 설정, 그리고 뭐 언어 설정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뭐 서티피케이터, 뭐 익스파이션 체크를 누르시면 이제 라이선스 만료에 대한 이제 체크 부분을 이제 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항목들은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서비스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서비스 쪽에 그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제 서비스 탭이 이제 나타나는데, 업데이트 서버 주소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출고될 때부터 되어 있으시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이제 이 장비 쪽에서 이제 사용할 DNS 서버 입력을 해주시고, 그 옆에 NTP 쪽에 들어가셔서 시간 동기화 서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네트워크 부분에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 인터페이스 타입에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버추어 와이어 인터페이스 타입이 있는데, 버추어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제 트랜스페런트 환경으로 이제 연결하는 구성에서 사용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뭐 브릿지 모드라고들 많이 하는데, 브릿지 모드로 설정할 때 요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이더넷 쪽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하시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을 버추어 와이어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제 그 버추어 와이어하고 시큐리티 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세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페이스 타입만 먼저 이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버추어 와이어라든지 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을 설정하셨으면 그 좌측에 이제 존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제 add 버튼을 누르시고
이 존에 대한 이제 이름을 지정하고, 이 존에 대한 이제 타입을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인터페이스 타입에서 이제 지정을 했던 인터페이스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어 와이어 좌측 메뉴의 버추어 와이어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제 add를 누르시고 버추어 와이어를 이제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버추어 와이어의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추가했던 인터페이스 상단, 하단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뭐 태그가 필요하면 이제 태그를 입력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이제 링크 스테이트 패스 스루라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이제 반대편 인터페이스에 이제 링크를 이제 동기화시키는 기능으로서 한쪽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다운되면 반대쪽 인터페이스도 다운되고 이렇게 이제 동기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옵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중화되어 있는 이제 네트워크망에 버추어 와이어 모드로 이제 구성되는 경우에 이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필수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타입에서 이제 L3 모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화벽 구성하면서 뭐 가장 많이 쓰시게 될 모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을 지정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을 레이어 3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버추어 라우터랑 이제 존을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피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IPv4 테이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이제 IP 주소하고 서브넷을 이제 추가를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설정이 끝나셨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존을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인터페이스가 어느 존에 이제 포함될 건지 요거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L2, 레이어 2 모드라고 해서 뭐 이제 뭐 VLAN 모드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실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이고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을 레이어 2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제 존 설정을 해주시고 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L3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라우팅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단 메뉴에 이제 그 버추어 라우터라는 이제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라우팅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디폴트라는 이름의 버추어 라우터가 들어있을 거고 버추어 라우터에서 이제 라우터에 이제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하단에 스태틱 라우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디폴트 라우터 세팅을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추가되어야 될 이제 스태틱 라우팅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폴트 라우트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지 같은 경우는 뭐 빵점빵점빵점빵에 슬래시 0에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는 이제 상단에 export IP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그 게이트웨이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VLAN 인터페이스 세팅 부분은 이제 인터페이스 이더넷 오른쪽에 있는 탭에서 설정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제 add 버튼 누르셔서 VLAN 인터페이스에 이제 그 이름 쪽에 이제 숫자를 지정해 주시고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하단에 add 서브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배포해드린 팔로알토 그 VM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타입 때문인지 이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뭐 실제로 뭐 장비를 받아보시면
서브 인터페이스하고 아니면 뭐 어그리게이트 그룹 요 부분은 이제 실제 장비에는 표시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서브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경우 외에 인터페이스 하나에 여러 개의 대역의 IP를 이제 추가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L3 모드에서 이제 아까 IPv4 IP 설정하는 부분에 다른 뭐 earliest IP들을 이제 추가를 계속 해주시면 여러 개의 이제 대역의 IP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서브 인터페이스 설정하는 부분이고, 인터페이스 쪽에 이제 인터페이스 넘버를 넣고 태그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LAN 인터페이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페이스 설정해서 이제 어그레이트 그룹으로 이제 묶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 설정은 요 정도까지만 하면 장비가 이제 뭐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정책을 이제 설정하기 전에 이제 정책에서 사용할 이제 오브젝트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CQI 방화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정책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기반으로 이제 룰을 만들도록 돼 있어서 CQI 방화벽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좀 익숙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부분은 이제 보시면 뭐 어드레스 오브젝트, 뭐 어드레스 그룹,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첫 번째로 어드레스 이제 객체를 만드실 때는 이제 오브젝트 메뉴,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 이제 어드레스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add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에 대한 이름, 그리고 설명, 그리고 이제 타입에 IP 넷마스크라는 부분이 있고, 뭐 레인지 아니면 FQDN 이런 형태의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단일 호스트 객체라든지 뭐 네트워크 객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FQDN 객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그룹 부분은 이제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이제 어드레스 객체들을 뭐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정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 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add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제 이 어드레스 그룹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처럼 이제 기존에 사전에 만들어 놓았던 이제 어드레스 객체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 그룹에 추가를 시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정의된 어드레스 객체가 없다면 add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바로 어드레스 객체를 만들고 어드레스 그룹에 추가를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요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던데,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그 어드레스 객체들을 이제 어드레스 그룹에 이제 좀 한 번에 좀 넣어야 되는데, 이 팔로알토 장비는 뭐 아직은 이제 객체 하나별로 이제 플러스 버튼을 한 번씩 이제 눌러줘야 추가가 되는 게 좀 불편하던데, 뭐 대량으로 이제 뭐 그룹을 만들다든지 객체를 만든다든지 요런 과정이 이제 필요할 때는 뭐 CLI에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쭉 짜넣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도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객체 설정이고요. 서비스 객체는 이제 뭐 TCP와 UDP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포트를 이제 등록을 하는 부분이고, 프로토콜에서 이제 그 TCP하고 UDP를 제외한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객체 쪽에 이제 사전 정의된 객체를 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서비스 객체에서 add 버튼을 누르고 이제 팝업 창이 뜨면 서비스 네임 그리고 프로토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 포트,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소스 포트 이거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제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포트를 이제 넣는 방법은 뭐
단일 포트 개념으로 이제 포트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쪽에 이제 뭐 범위를 지정해서 넣으셔도 되고, 콤마를 이용해서 이제 멀티 포트를 이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그룹은 이제 사전 정의된 서비스를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뭐 추가하는 방법은 뭐 어드레스 그룹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중에 이제 저는 객체 말고 이제 프로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시큐리티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패턴을 검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안티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파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CNC 연결에 대한 감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버너러빌리티 프로텍션은 이제 일반적인 IPS 시그니처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URL 필터링은 이제 그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제 사전에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 카테고리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접속을 허용할지 말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파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파일 블로킹이나 이제 데이터 필터링은 이제 파일에 대한 이제 그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파일 내용에 대한 이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티바이러스 프로파일 설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안티바이러스 이제 프로파일 이제 메뉴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아마 디폴트 프로파일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 디폴트 프로파일을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프로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가장 간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디폴트 프로파일을 이제 복제한 다음에 그 복제된 프로파일을 이제 약간 수정해서 이제 해당 사이트에 맞게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프로파일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각 그 디코더별 그 서비스 프로토콜별로 이제 액션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로그만 쌓을 것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블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얼럿은 이제 로그만 쌓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티바이러스 이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와일드파이어 액션이라고 있는데, 이 와일드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확인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해당 패턴을 이제 전송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송되는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프로토콜별로 뭐 차단을 할지 아니면 이제 로그만 쌓을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러스 프로파일에서 이제 예외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우측에 exception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외 설정을 해야 될 이제 그 바이러스 시그니처를 검색한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예외 처리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각 프로파일에 이제 exception 메뉴에서도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로그를 보시면 로그 쪽에서도 이제 해당 시그니처에 대한 이름을 선택하고 거기서 바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모니터링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파일에 대한 설정인데, 요것도 이제 메뉴는 비슷하고 이제 해당 프로파일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폴트하고 스트릭트하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밑에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이 시그니처를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지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제 각 하위 시그니처별로 이제
액션을 이제 어떻게 줄 것인지, 그렇게 이제 뭐 세분화해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예외 처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뉴 쪽에 뭐 익셉션 메뉴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예외 처리 메뉴에 이제 show all signature를 이제 체크하게 되면 이제 해당 팔로알토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장비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그니처에 대한 이제 모든 목록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취약점 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취약점 부분도 이제 상단에 있는 프로파일하고 이제 뭐 동일하게 이제 뭐 룰별로 이제 액션 시그니처별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액션을 이제 차단하거나 허용하거나, 아니면 위험도별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제가 이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사이트에 이제 적용하기 전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디폴트 이제 프로파일을 이제 적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뭐 오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 게 뭐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외 처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익셉션 메뉴에서 이제 해당하는 이제 시그니처를 검색한 다음에 예외 처리가 가능하고요. 뭐 URL 필터도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제 뭐 디폴트 필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디폴트 필터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뭐 특정한 카테고리는 이제 디폴트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객체하고 이제 시큐리티 프로파일들의 이제 세팅이 끝나면 이제 이 객체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보안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단의 폴리시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제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방화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방화벽 정책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이제 순번, 그리고 이 방화벽 정책에 대한 뭐 이름이라든지 태그, 뭐 존, 주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단에 이제 좀 노란색 음영으로 이제 표기가 된 이제 그 룰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두 개 룰 같은 경우는 장비의 이제 디폴트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디폴트 룰은 이제 뭐 수정이나 변경이 안 되는데, 이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트라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인트라존에 대해서 이제 N2로 허용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 방화벽 이제 내부 간의 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인터존 디폴트라는 거는 이제 뭐 출발지나 목적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 거부를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면 이제 뭐 CQI 방화벽 같은 거 보시면 아마 이제 CQI 방화벽의 GUI에서는 이제 히든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표시가 될 뿐이지 뭐 동일하게 이제 동작을 한다고 보면 되고, 한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거는 이제 그 제일 하단에 any deny 룰 같은 경우는 디폴트 설정이 로그가 이제 생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우리가 거부 룰을 만들지 않고 이제 디폴트 룰에 의해 차단이 되면 이제 모니터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상단에 이제 로그를 쌓을 수 있는 any deny 룰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룰을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하단에 add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security policy 룰 이제 생성 팝업이 뜨면
이제 룰에 대한 이름을 이제 우선 지정해 주시고, 룰 타입은 뭐 디폴트로 보통은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룰에 대한 이제 뭐 설명 부분을 이제 쓰시면 되고, 주의하실 게, 이제 룰의 이제 이름 부분은 한글은 지원이 안 되시고, 특수 문자도 이제 뭐 사용이 불가한 특수 문자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특수 문자들을 입력하시게 되면 아마 그 입력한 여기, 폼에, 붉은색으로 물결 모양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입력할 수 없는 값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크립션 부분은 뭐 한글이라든지 뭐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부분은 이제 출발지 존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지 주소 부분을 이제 add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주소 부분을 타이핑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 사전 오브젝트에 뭐 주소 객체나 아니면 뭐 주소 그룹 객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유저 부분은 유저 아이디별로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 룰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유저 아이디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유저 아이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부분에 대한 이제 존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존 같은 경우는 뭐 소스라든지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꼭 입력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초반에 뭐 좀 이제 설정이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존을 그냥 any로 두시고 나중에 이제 모니터링 로그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찍히는 존을 뭐 추가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할 부분이 해당 정책을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제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add 버튼을 누르셔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서비스 부분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라는 거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터미널 같은 경우는 뭐 3389, 그리고 뭐 MySQL 같은 경우는 뭐 3306, MS SQL은 뭐 1433,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로 이제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만약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터미널 서비스인데 이제 3389 포트를 쓰지 않고 뭐 이제 이메일 포트를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를 이제 any라든지 select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주셔야 이제 정상적인 룰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기존의 방화벽처럼 서비스 포트로만 제어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에는 any로 해두시고, 이제 서비스 쪽에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서비스 객체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URL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 룰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 부분은 이제 액션 세팅에서 이제 뭐 이 룰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할지 거부를 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로고 세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션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로그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파일 세팅에는 이제 이제 아까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뭐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파이웨어, 뭐 취약점 이런 이제 프로파일들을 이제 이 룰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룰에 대한 이제 뭐 스케줄
이제 동작하는 스케줄을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QoS를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세팅이 끝나면 OK 버튼을 누르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이제 룰이 추가가 될 거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제 그 방화벽 정책이 뭐 굉장히 많아서 어떤 정책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방화벽 정책에서 이제 해당하는 조건에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제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드레스 쪽에 있는 객체, 어드레스 객체를 누르고 필터를 누르면 상단에 이제 필터가 설정이 되고, 이 필터링에 이제 매칭이 된 이제 방화벽 정책들만 이제 UI상에 표시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보통은 뭐 이제 방화벽 정책에 이제 뭐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뭐 IP를 뭐 타이핑을 하더라도 특별히 뭐 필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정책을 이제 마치고 나면 팔로알토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을 이제 설정하고 이제 커밋 버튼을 이제 눌러줘야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커밋이 되는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섀도우 정책이라고 이제 중복 정책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복 정책이 있다면 이제 뭐 불필요하게 뭐 룰의 수를 이제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점검할 때 한 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화벽 정책 설정이 끝나면 이제 나트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나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출발지를 변환하는 이제 뭐 소스 나트,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변환하는 뭐 데스티네이션 나트, 그리고 뭐 소스 나트 중에서도 이제 뭐 사설 IP 하나와 뭐 공인 IP 하나를 뭐 1대1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뭐 1대1 나트, 그리고 이제 내부 사설 IP가 이제 공인 IP랑 매핑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일한 이제 그 사설 네트워크에서 이제 나트된 이제 공인 IP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안 될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뭐 유턴 나트라고 이제 하는 걸 이용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뭐 다이나믹 뭐 IPN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내부의 사설 IP 대역들이 이제 방화벽을 통과할 때 이제 공인 IP로 변경이 돼서 뭐 인터넷을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출발지가 192.168. 뭐 0.0에 24 비트인 대역에서 이제 방화벽을 통과할 때 60점, 뭐 10점, 10.1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돼서 이제 인터넷이 이제 되도록 하는 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나트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제 add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이 나트에 대한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트 타입은 뭐 기본적으로 뭐 IPv4가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 혹시라도 뭐 IPv6에 대한 이제 나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뭐 타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패킷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스 존은 이제 뭐 내부 쪽이 일반적으로 이제 트러스트니까 트러스트 존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나가는 부분은 이제 언트러스트 존으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트 정책을 이제 적용시킬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한 다음에 뭐 서비스는 뭐 N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어드레스 부분은 이제 나트를 시켜야 될 이제 소스 어드레스 또는 뭐 소스 어드레스 대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환되는 패킷 부분에는 이제 그 변환 타입에 대해서는 뭐 다이나믹 IPN 포트로 설정을 해두시고, 그리고 어드레스 타입은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로 하셔가지고 NAT를 이제 적용할 인터페이스에 IP 해당하는 IP로 이제 NAT가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AT 타입 중에서 이제 어드레스 타입 중에서 트랜슬레이트 어드레스 타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뭐 인터페이스 IP랑 상관없이 이제 여기에서 지정하는 IP로 이제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NAT 풀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경우에 뭐 사용을 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인터페이스 어드레스를 선택해서 NAT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IP 부분은 이제 앞에서 봤던 뭐 다이나믹 IPN 포트하고는 비슷한데, 이제 포트는 변경하지 않고 IP만 변환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때 해당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세팅하는 방법은 뭐 유사합니다. 뭐 존 설정하고 뭐 소스, 그리고 변환 전 소스, 그리고 이제 변환 후 이제 뭐 소스 선택하시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스태틱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스태틱 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공인 IP하고 뭐 하나의 사설 IP를 뭐 1대1로 이제 나트 하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제 세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만드는 방법도 뭐 동일하게 이제 뭐 나트 이름하고 나트 타입하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뭐 오리지널 패킷 그리고 트랜슬레이터 패킷 요 부분을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GUI를 보면서 좀 상황에 맞게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DNAT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포트 포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공인 IP의 특정 포트로 이제 트래픽이 이제 오는 경우에 해당 그 포트랑 매칭이 되는 이제 사설 IP에 지정되는 포트로 NAT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턴 나트는 이제 뭐 매뉴얼에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GUI 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은 이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모니터링에 이제 트래픽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트래픽 로그라는 거는 방화벽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뭐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로그들이 이제 쌓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요청했던 이제 시간과 그리고 뭐 존, 그리고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이제 상세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에 이제 그 컬럼도 이제 그 관리자가 뭐 좀 입맛에 맞게끔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해당 컬럼에 이제 그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이제 그 컬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이 컬럼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뭐 현재로서는 이제 뭐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이제 활성화를 하고 싶은 이제 컬럼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반대로 이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컬럼들을 이제 비활성화해서 이제 입맛에 맞게끔 뭐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로그들을 보시다 보면 이제 뭐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로그를 이제 필터링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필터링 하는 방법은 상단에 이제 그 우측의 메뉴에 보시면 이제 그 add 로그 필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로그 필터 이제 추가 부분에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이제 지정하는 조건식에 따라서 이제 필터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상단에 이제 그 필터가 이제 추가되는 이제 필터 입력창 쪽에 필터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이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필터가 생성이 돼서 추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제 생성한 필터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세이브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불러와서 이제 해당 필터를 사용을 하시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필터들, 이 해당 로그들을 이제 뭐 CSV 파일로 이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필터를 하고자 하는 이제 대상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필터 조건 창에 이제 추가시켜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매뉴얼 뭐 10초 30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리플렛이 되는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이제 로그의 건수, 그리고 이제 뭐 오름차순, 뭐 내림차순, 이런 형태로 이제 이 로고들을 표현하는 순서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중에서 이제 스렛 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렛 로그는 이제 방화벽 로그하고 다르게 아까 그 오브젝트에서 보셨던 보안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차단이 되거나 탐지가 되는 경우에 이 스렛 로그에 이제 남게 되고요. 이 스렛 로그에서 이제 뭐 해당 이제 시그니처에 대한 이제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시그니처를 이제 예외 처리할 수 있는 뭐 메뉴가 나오고, 좌측에 이제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이 시그니처가 탐지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URL 필터 부분은 이제 URL 필터링에 대해서만 단독적으로 이제 로그를 쌓도록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필터링은 이제 파일 타입이나 패턴에 의해서 차단되는 이제 시그니처에 매칭이 되는 로고들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뭐 디테일한 로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로그에 이제 뭐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좀 상세하게 뭐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소스 IP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소스 IP가 검색식으로 추가가 되고, 뭐 다른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시간을 이제 누르면 뭐 엔드 조건으로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로그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P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어드레스 점 뭐 소스 뭐 in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in 앞에 뭐 not이라는 이제 문자를 넣게 되면 이제 해당 값을 제외한 이제 IP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EQ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값은 이제 매칭이 되는 값인데, EQ 앞에 N이라고 이제 NEQ를 붙이게 되면 이제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로고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도 뭐 LEQ라든지 GEQ를 이용해서 선택한 시간 뭐 이전이나 아니면 이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정을 해서 로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로그 부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ACC라는 이제, 메뉴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ACC 쪽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요게 뭐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이제 수집된, 이제 로그들을 기반으로 이제 특정한 시간 동안 이제 뭐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사용 현황이나 아니면 뭐 이제 탐지된 위협에 대한 이제 현황, 그리고 뭐 차단 현황, 이런 것들을 그래프와 통계를 이제 그래프와 통계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뭐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제 리스크 번호인데 뭐 1부터 5까지 이제 숫자가 있고, 이제 숫자가 이제 클수록 뭐 위험도가 이제 높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CC를 뭐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시간별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뭐 지난 뭐 1시간 동안, 아니면 지난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표시를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필터 부분에서 뭐 어플리케이션별로라든지 아니면 뭐 리스크별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관리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표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활용 예제로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저장된 트래픽 중에 뭐 로그의 기록이 로그 기록 중 이제 가장 많이 접속한 고위험군 뭐 어플리케이션 탑 10을 이제 출력하라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메뉴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이제 좌측에 보시는 이제 그 타임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필터 쪽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시는 필터들을 각각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해당 룰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필터 조건에 맞는 형태로 이제 뭐 그래프하고 통계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포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포트 부분은 이제 그 모니터링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니지 PDF 서머리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정보들을 뭐 PDF로 리포트로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해당 이제 리포트를 이제 생성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시면 각 이제 사전에 정해진 항목별로 이제 뭐 탑 어태커 아니면 뭐 빅팀 이런 형태로 이제 리포트에 표현될 이제 항목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이제 출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이제 리포트 부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매니저에서 이제 만들었던 리포트들은 우측에 보시면 이제 PDF 뭐 서머리 리포트 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아까 생성한 리포트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올 테고, 이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날짜별로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익스포트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액티비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뭐 IP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AD 등에 의해서 사용자 아이디랑 이제 연동이 되는 정보들을 리포트로 뽑아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add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리포트에 대한 이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이디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뭐 스케줄을 이용해서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쏘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이메일 스케줄러에서 이제 이용할 리포트를 사전에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리포트 그룹에 여러 가지 리포트 사전 정의된 리포트를 추가시키고 이제 만들어 놓고 이메일 스케줄러에서 이제 아까 설정했던 이제 리포트 그룹을 추가시켜서 이제
이메일로 리포트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리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리포트 항목들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리포트 항목들을 이제 만들고 싶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항목들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예로는 이제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히트 카운트를 기록한 정책을 이제 리포트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타임 프레임은 이제 라스트 24hour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팅, 그리고 그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소트 쪽은 이제 리핏 카운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시간은 24시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쪽에서는 이제 룰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생성한 그 커스텀 리포트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리포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장비를 이제 운영하다가 장비를 초기화하거나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장비를 초기화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CLI로 이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메인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버그 시스템 메인터넌스 모드를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해당하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메뉴 쪽에 보시면 팩토리 리셋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의 이제 OS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좌측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들어가신 다음에 체크 나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현재 이 장비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버전들의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버전에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인스톨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현재 버전이 9.0.4다라고 한다면 이제 9.0.4에 대한 이제 9.0.4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9.1점대 버전으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9점대 베이스 이미지에 가장 이제 상위 이제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재부팅하고 그 다음에 9.1.0의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재부팅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 업데이트 부분 말고 이제 다이나믹 업데이트라고 해서 이 장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시그니처라든지 아니면 스레시 시그니처들에 대한 이제 최신 패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고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체크 나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현재 이 장비에서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그니처 리스트가 이제 표시가 되고 이 해당 시그니처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인스톨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항목은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경우에 이제 패킷 캡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패킷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 들어가시면 패킷 캡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패킷 캡처 쪽에서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매니저 필터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필터에 들어가시면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 이제 소스 그리고 목적지 IP에 대한 걸 사전에 정의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172.16.15.180에 대한 이제 호스트 IP 덤프를 뜨고 싶다고 하면 소스 쪽에도 포함을 시켜주시고 목적지 쪽에도 포함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필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패킷 캡처링 이제 스테이지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테이지에 보시면 이제 애들 쪽에 총 4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뭐 드랍, 뭐 파이어월, 그리고 리시브, 뭐 트랜스밋 이 4가지 모두를 각각 다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이 스테이지에 맞는 이제 피켓 파일이 장비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화면 보시면 이제 이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순서는 이제 메인지 필터를 먼저 이제 ON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킷 캡처를 ON으로 바꾸시면 이제 해당하는 이제 필터에 매칭되는 패킷이 방화벽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우측에 이제 캡처된 파일의 이제 목록들이 이제 나오고요. 이 목록은 이제 파일 이름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와이어샤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지하는 순서로는 이제 실행했던 반대로 이제 패킷 캡처를 이제 오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링을 오프해 주시는 형태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 뭐 주의할 점은 이제 이 패킷 캡처를 이제 실행하고 나서 이제 뭐 트러블 슈팅이 다 끝난 다음에 깜빡하고 이제 필터링 옵션을 이제 ON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경우는 장비에 이제 리소스를 좀 많이 먹는 상태가 이제 되기 때문에 요거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킷 캡처 부분은 이제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플랜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매니저 플랜하고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데이터 플랜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 방화벽을 이제 통과하는 일반적인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니지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팔로알토 이제 장비에 이제 매니지먼트 플랜에서 이제 통신하는 이제 패킷들에 대한 이제 캡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매니지먼트 플랜 패킷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GUI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제 CLI 모드에서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뭐 좀 이제 방화벽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자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료 설명은 한 요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실제 GUI에 접속을 해서 좀 앞에서 설명드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런 교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좀 쉬셨다가 한 10분 정도 쉬시고 그렇게 지금 3시 26분이네요. 3시 한 40분 정도부터 다시 2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